대전 MBC 라디오 3830 상담실, 여러분의 상담 전화와 문자 기다리는 동안 오늘은 흡연과 치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가장 많이들 하는 계획 중 하나가 바로 금연일 텐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담배가 해롭다는 건 모두 아실 텐데 어느 정도로 건강에 안 좋은 걸까요? 담배라는 건요, 일단 백해무익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담배가 해롭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이게 가장 큰 게 인간의 수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네. WHO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약 490만 명 정도가 흡연 때문에 사망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78억 명인데요. 이 중에서 흡연하고 있는 인구가 약 13억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네. 이제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흡연이 최종 원인이 돼서 사망한다고 하니까요. 아주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정말 네.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지만 문제는 또 간접 흡연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간접 흡연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이게 담배 연기에는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약 4천여 종 이상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네. 발암 물질도 50종 이상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건강에 해로운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요, 비흡연자 역시 흡연자 못지않게 폐암이나 심장병 등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죠. 네.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요. 이제 간접 흡연으로 매년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요. 네네. 이게 직장에서 간접 흡연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20만 명 정도가 된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간접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서요, 예전 수치만큼 이 정도로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네. 좀 수치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뭔가 무섭게 와닿기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담배와 치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요즘 임플란트 시술 받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네. 뭐 치아가 빠져서 시술 받은 임플란트 당연히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담배가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일단 임플란트 치료가 잘 되려면 임플란트 나사가 뼈랑 잘 붙어야 돼요. 네. 잘 붙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한 논문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각각 논문마다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수치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흡연자에서 임플란트 성공률이 낮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흡연자보다 흡연하는 분들의 임플란트 성공률이 낮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담배를 피우면 나오는 물질 중에요, 대표적인 게 니코틴이 있고요. 니코틴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이게 치과 치료와 연관이 있는데요. 먼저 니코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니코틴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들 끊지 못하시고 네. 흡연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기전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니코틴이 몸속에 있는 신경에 있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도파민계 신경을 탈억제를 시키는데요. 좀 말이 좀 어렵죠. 네네. 하여튼 이런 기전으로 네.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담배를 찾게 되고, 이런 기분은 담배를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연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니코틴의 어떤 그 효과 때문에 네네. 다들 금연을 못하는 걸 텐데, 하지만 하나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셨으면 네네. 나머지는 다 좋지 않은 부분일 것 같거든요. 치과 그렇죠. 치료에도 문제를 이 니코틴이 일으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죠. 니코틴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좋지 않은 증상을 야기를 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모세혈관을 수축하게 만들어가지고요,
혈압을 상승시키기도 하고요. 혈압 상승. 네, 그리고 메스꺼움 증상을 나타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모세혈관 수축입니다. 네. 이게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잇몸을 절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잇몸을 절개하면 그 부분이 다시 잘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충분한 혈액과 산소 공급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니코틴이 모세혈관을 수축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난 부위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치유가 느리게 되고요. 초기 치유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감염의 위험성 또한 엄청 높아집니다. 네. 더 날 수도 있고요. 네네. 심한 경우는 그 치료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담배를 피우면 나오는 물질 중에 니코틴이 있고 이 니코틴이 이제 치과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나오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일산화탄소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일산화탄소는 치과 치료를 어떻게 방해하는 건가요? 네. 니코틴은 혈액 공급 자체를 줄여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이제 일산화탄소는 혈액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산소의 양을 줄여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제 혈액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폐 속에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몸속 전체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없다면 세포는 숨쉬지 못해서 죽어버립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폐 속에서 산소와 결합해야 할 헤모글로빈에 산소보다 먼저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연탄을 좀 이제 많이 사용하던 시절에 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일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먼저 훨씬 더 강력하게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요. 산소 부족 상태로 이게 사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혈액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산소의 양을 일산화탄소가 줄인다. 네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건 그 치과 치료하고 임플란트 하고 이러다 보면은 상처를 내고 이렇게 될 텐데 그렇다면 상처 부위가 잘 아물지 않는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지만 상처가 잘 아물거든요. 네. 그래서 혈액 속에는 정말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일산화탄소가 공급되면 그 부위는 어떻게 보면 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상처 부위는요 치유가 정말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플란트 수술할 때 임플란트 나사를 뼛속에 넣잖아요. 네네. 그럼 그 나사와 뼈가 잘 붙어야 되는데 담배 필 때 나오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이 나사가 뼈와 붙는 것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이게 임플란트 나사를 잇몸 뼈에 구멍을 뚫은 뒤에 심는데요. 이때 임플란트 나사는요 뼈와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살짝 조여져 있는 상태일 뿐이거든요. 임플란트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임플란트 나사와 뼈가 정말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이제 한 몸이 되는 이 과정에서도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고요. 동시에 이 혈액 속에는 산소가 풍부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이걸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임플란트 나사와 뼈가 붙는 것 역시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는요.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흡연자의 경우에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한다면 네네. 금연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피우고 있는 중이라면 수술 자체가 아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가요? 이제 꼭 그렇지는 않는데요. 이게 담배 피우는 분들이 하루 24시간 내내 피지는 않으시잖아요. 네네. 결국은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 간헐적으로 혈액과 산소의 공급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잘 공급되다가 끊기다가 산소가 잘 공급되다가 끊기다가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난 부위에서 치유가 정말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치유가 되다가 말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거나 잇몸 치료를 받거나 그러시면요. 최소 초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2주 동안에는요. 금연하시는 게 좋고요. 네. 웬만하면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을 정도라면 이번 기회에 금연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그 전에 미리 끊어놓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A형가들 계세요. 네네. 난 담배를 하루라도 안 피우면 안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금연약이나 금연 패치나 이제 그런 걸 드시거나 붙이거나 하시는데요. 제가 그럼 정말 못 참으시겠다면 그걸 먼저 하시고 동시에 그날 이제 그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 전까지 마음껏 피고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수술이 시작되고 진행된 네. 이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는 아니지만 이게 확률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요. 만약 10%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사자가 나라면 네. 100% 실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조심하시는 게 좋죠. 네, 무조건 피지 않는 게 피우지 않는 네.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임플란트 수술하기 전에 뭐 금주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든지 금주? 상처가 잘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전에 너무 음주를 너무 많이 하셨거나 그러면 몸의 저항력 자체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당연히 초기 치유가 더뎌집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임플란트 나사를 잇몸뼈에 막 구멍을 뚫은 뒤에 심고 이런 큰 수술이기 때문에 금연도 중요하겠고 금주도 중요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